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단독가구입니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노령연금 언제부터 받으면 유리할지 장단점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노후에 있어 노령연금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이 처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므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연금이고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폐지되고 기초연금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므로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란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이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은 처음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1965년에서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경우 1966년생이므로 만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66년생인 오늘 의뢰인께서는 과연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오늘 의뢰인께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정상적인 지급 시기인 만 64세부터 받을 수 있는 정상 노령연금, 2. 정상 지급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 3. 정상 지급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춰받을 수 있는 연기 노령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연금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만 64세에 정상 노령연금을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만 59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1년에 6%씩 감액돼서 5년을 당겨받으면 30%까지 감액된 70만원을 평생 받게 되므로 손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만 69세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1년에 7.2%씩 증액돼서 5년을 늦춰받으면 36%까지 증액된 136만원을 평생 받게 되므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85세까지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과연 언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먼저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59세부터 85세까지 노령연금을 받으면 총 2억 1,8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정상연금을 신청해서 64세부터 85세까지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총 2억 6,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69세에서 85세까지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총 2억 6,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에 건강과 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당겨받는 수급자 수가 2024년 96만 명을 거쳐 올해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들에게 조기 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작년 약 7조 9천억 원에서 올해 9조 4천억 정도로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을 당겨받는 대신 최대 30%까지 감액되므로 손해연금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처럼 손해를 감수하고도
노령연금을 당겨받는 수급자 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경기 불황의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들어갈 돈은 많아졌지만 일자리에서 탈락한 장노년층이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손해를 무릅쓰는 일이 잦아지는 것이고, 특히 고금리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장노년층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노령연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빠른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서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원래 받을 연금액에서 30%나 깎인 액수를 평생 동안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까지 미래를 희생하면서도 급전을 받겠다는 조기연금 수급자의 증가 속도가 2019년 60만 명을 돌파한 이래 6년 만인 올해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될 만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렇게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게 된 것은 2023년부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1년 늦춰진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5, 60대가 겪고 있는 소득 절벽이 조기 수급자 증가를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이 49.4세인 것을 보면,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상 노령연금을 탈 때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기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면 감액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 수급자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되므로 노후소득 보장이란 연금제도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부양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 요건이 대폭 강화된 것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이전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 9월부터는 2천만 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만약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이 월 84만 원만 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2022년 9월부터 약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고, 그중 13만 명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이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노령연금을 당겨받아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여기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기연금 수급자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고 있으니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결정된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더 받느냐를 결정하는 모수개혁보다도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금개혁이 어르신들의 노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